월평빌라 이야기 여행편 첫 번째. 울고 뗐어도 함께 갈 거야. 학교 졸업하면 뭐하지? 어떡하지? 막막했습니다. 실마리로 아르바이트를 궁리했습니다. 졸업까지 1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자고 민경 씨에게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커피숍 몇 곳에 들렀습니다. 민경 씨는 말을 못하고 짜증을 자주 냅니다. 혼자서는 청소, 설거지, 서빙을 못합니다. 알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7월의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 쟁쟁했습니다. 한 곳에서 좋다고 했는데 민경 씨가 말을 못한다 하니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파마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가게 이름도 사장님도 우아한 클렌첸.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갔는지 민경 씨가 사장님 뒤에 바짝 섰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나 봐요. 사장님이 주춤하다가 이내 부드럽게 맞아주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하고 커피 배울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월평빌라 직원은 묻고 부탁하기를 잘합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잘하고요. 난데없는 부탁에도 사장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지푸라기가 여기 있네요. 파마하러 나선 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료 대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닥 쓸고 테이블 닦는 것도 배워야 할 형편인데 사장님이 받아주었습니다. 청소 마치고 수업했습니다. 민경 씨, 카페라떼를 제일 좋아하죠? 카페라떼 만들어 볼까요? 원두 가는 방법부터 커피 머신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해보라 하고 어려워하는 건 손을 잡고 했습니다. 어설프고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할 수도 있는데 민경 씨 손을 잡고 할지언정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 카페라떼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죠? 민경 씨가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직접 찾아볼래요? 맞아요.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가요.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진지했습니다. 예쁜 컵을 고르라 하고 내린 커피를 따릅니다. 민경씨표 민경씨 커피. 그해 여름방학 내내 클렌첸에 출근해서 바리스타 수업 받고 바닥 쓸고 테이블 닦았습니다. 수업료 대신 일하겠다 했는데 민경씨가 일당 꼭 받아야 한다고 떼써서 일당 1,000원씩 받았습니다. 계약하면서 바리스타 수업도 아르바이트도 마쳤습니다. 이제 클렌첸은 학교 마치고 가는 곳, 좋은 일 있을 때, 우울할 때 가는 곳, 가면 반기는 사람 있는 곳, 고향 못 가는 서름 달래는 곳, 민경 씨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설에서 울고 떼쓰는 민경 씨가 클렌첸에 가면 요조숙녀가 됩니다. 클렌첸에 마법이 있는 걸까? 아무 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울고 떼쓰는 바람에 손님이 다 나가고 자기 얼굴을 마구 때려 놀라게 했습니다.
시설 직원이 사장님 찾아뵙고 민경 씨 형편을 알렸습니다. 민경 씨 살아온 이야기, 시설과 학교에서의 모습, 기분 나쁠 때 하는 행동, 마법의 공간 클랜첸에서조차 사장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가만히 듣다가 당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민경 씨와 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 아이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손님들 있을 때 제 앞에서 몇 번 울고 뗐었죠.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게에 두면 안 된다고도 하대요. 사장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10달 함께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사랑받으면 나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민경이는 늘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셨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먹먹했습니다. 우리 집이 넓으면 하룻밤 같이 지내고 싶어요. 오히려 더 품지 못하는 자기 형편을 아쉬워했습니다. 언제 민경 씨와 펜션에서 하룻밤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되겠네. 민경 씨와 같이 가도 될까요? 여행사 하는 친구가 가끔 답사를 가요. 아는 사람 몇이 같이 가는데 이번 답사에 민경 씨랑 같이 가도 될까요? 버스 잘 타는지, 걸음 잘 걷는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버스 기차 타고 밀양 아버지 댁에 가끔 다녀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야영 잘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야영에서 휠체어 타는 친구를 지극정성으로 도왔는데 이렇게 할 만한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쯤 듣자 사장님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일정 잡으면 민경 씨와 의논하기로 하고 4월 소매물도 답사도 좋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 형편될 때 가자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경 씨는 당장 가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옷, 화장품, 머리핀, 반지, 시계가 필요하다고 온몸으로 말했습니다. 여행이라면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이 고작이고 그나마 아버지 댁 다녀오는 게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이 들뜨고 기대했습니다. 옷, 파우더, 립스틱, 반지, 시계를 새로 샀습니다. 새 옷 입고 클랜첸에 갔습니다. 사장님 손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주무르고 기쁘다, 고맙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어머, 민경아,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려고? 민경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우리 이번에 가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재밌게 놀자. 민경 씨가 여행 중에 울고 힘들어하면 연락하라고 사장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염려 없다는 듯 걱정하지 말라 했고 자주 다니다 보면 나아질 거라며 오히려 시설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민경아, 나는 네가 울고 뗐어도 함께 갈 거야.
민경 씨를 마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잘 도착했을까? 휴게소에서 별일 없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투정하는 민경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하게 괜찮다, 잘 놀다 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민경 씨 투정은 시작하면 끝을 모릅니다. 거기에 울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수화기는 내려놓았지만 염려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처에서 저녁 먹고 집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졸였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러 갔다가 민경 씨 자랑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할 텐데 내내 차창 밖을 구경하는가 하면 산책로가 길어서 조금 힘들어 했지만 일행이 다독이니 잘 걸었다고 했습니다. 민경 씨가 당신이 함께한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했습니다. 3월 강진, 5월 곡성 답사에 함께 했습니다. 일본 여행도 제안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못 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겨울 방학에도 클렌첸에서 수업받고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했는데 겨울방학에는 민경 씨 혼자 하루 1시간 일하고 수업 받았습니다. 시설 직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고 수업 받는 건 민경 씨에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당을 저금했습니다. 민경 씨는 돈이 생기면 그게 얼마든 커피 믹스와 바꿉니다. 그런 민경 씨가 일당 1,000원은 꼭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만 원입니다. 민경 씨에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돈 모아서 파마할 거랍니다. 민경 씨는 종이를 찢어서 주머니 불룩하게 넣어 다닙니다. 남의 통장을 몇 번 그랬습니다. 통장 만들면 또 그럴까 걱정했는데 자기 통장은 찢지 않았습니다.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클렌칭 가는 날은 먼저 씻고 기다립니다. 종일 집에 있는 날은 울고 떼쓰는 게 심한데 클렌칭 가는 날은 그나마 차분합니다. 이런 까닭에 졸업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졸업 후를 대비한 거였고요. 이런 이야기를 클렌첸 사장님에게 쉬 꺼내지 못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어느 날, 곧 졸업이라고 하니 졸업하면 어떻게 지내냐며 사장님이 먼저 꺼냈습니다. 민경이도 졸업하면 일해야지. 내가 없을 때 민경이가 손님한테 커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민경이도 그랬으면 좋겠지?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자. 졸업하면 뭐하지? 시설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그런 입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졸업 전이나 졸업할 즈음 일할 곳을 찾으니 걱정은커녕 기대합니다. 민경 씨 졸업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클렌첸에서 일합니다. 조금씩 늘려가자고 했습니다.
가끔 사장님과 외식하고 손님 없는 날은 사장님과 수다 떨다 옵니다. 올해도 답사가고 기회되면 둘이 좋은 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민경 씨 기분이 좋지 않던 날, 클랜첸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클랜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자기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서서 달랬습니다. 어머, 민경아. 나 민경이 이런 모습 처음 봐. 왜 그러는 거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소용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민경아, 민경이가 이렇게 크게 우니까 손님이 나가잖아. 소용없었습니다. 민경아, 나는 너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민경이가 이러면 속상해. 울지 말고 이야기해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에게 1,000원을 받고 그쳤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싶으면 주말에 와서 일하고 받자. 알겠지? 손님을 내쫓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거나 여행을 미끼로 협상하기 십상이잖아요. 이러면 여행 같이 못 가. 울음 그치면 같이 갈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손님 눈치 안 봤습니다. 치사하게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울고 뗐어도 함께 갈 거야 했던 당신 말을 지켰습니다. 사회가 약자를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며 약자의 삶터를 분리하고 격리하려 합니다.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세상이 되면 그때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얼마면 될까요? 세상 사람 얼마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언제일지, 그런 때가 오기는 할지, 그런 때가 필요한지. 한 사람으로 족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 하는데 한 곳이면 충분하고, 일하는데 한 곳이면 충분하고, 밥 먹는데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 한 곳으로 족할 때가 있습니다. 월평빌라는 지역사회가 시설 입주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분석하여 개선, 개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할 한 사람, 한 곳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찾는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를 만났고 아이를 만났고 동료와 친구를 만나듯이 말이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기 클랜첸이 있습니다. 민경 씨를 지원한 이지영 선생님의 글과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